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64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의인막용하고 용인무리이니라. 의심할 의자 사람인자. 사람을 의심하거든. 막용. 막은 말막자지요. 금지사. 용 쓸 용자. 쓰지 말라.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용인무리이니라. 쓸 용자 사람인자. 사람을 썼거든. 이미 썼거든. 그런 얘기예요. 물의니라. 물도 여기 마찬가지로 말막자하고 똑같은 말물자예요. 금지사. 의심하지 말라. 사람을 이미 썼거든.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역사 얘기 하나 하지요. 춘추 시대 때 그 제나라 때 얘기인데 포수가하고 관중하고 얘기입니다. 자, 포수가는 공자 소백을 받들었었고 그 다음에 관중은 공자 규를 받들었습니다. 서로 받들어 모신 사람이 다르지요. 그래서 서로 이 공자 규하고 소백하고 임금이 되려고, 제나라 임금이 되려고 아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싸움에서 관중이 상대편 공자 소백을 쏘아서 하마터면 죽일 뻔했어요. 결국 소백이 규를 죽이고 제나라 임금이 되니까 이 임금이 바로 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 유명하죠. 이 환공이 즉위하니까 그동안 공을 세운 포수가는 자기의 친구이고 또 환공에게 그때 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를 지은 관중을 환공 앞에 불러가지고 재상으로 삼으라고 권을 하게 됩니다. 환공은 자기를 위해하려던 그 죽이라고 했던 그 유감을 완전히 깨끗이 씻고 포수가의 말대로 관중을 재상의 자리에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갖가지 모함하는 말을 물리치고 끝까지 그의 말을 따라줌으로써 마침내 제후들 가운데서 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나라가 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이려 했던 사람의 용서하고 그리고 재상의 자리에 등용시킨 이 제나라 황공의 참 넓은 아량과 또 앞을 내다본 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어운 물국 즉반하고 낙극 즉우하며. 자, 어운 말씀 어자인데 여긴 말에 의하면 그 말은 옛말에 이르기를 그런 뜻이에요. 옛말에 이르기를. 물극 즉반하고 물은 사물이죠. 사물이 끝극자 극에 이르면은 즉은 뭐뭐 하면은 반은 돌이킬 반자지요. 반대가 된다. 다시 말해서 뒤집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이 극에 이르면은 뒤집히게 되고 락극즉우하며 락 즐거울 락자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은 우는 근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음 육합필리하고 세성필쇠니라. 육합이라는 것은 여선육자 합할합자 육합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6개의 합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합이 6개가 되는데 이 합이 언젠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좋은 화합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화합도 필리 반드시 리는 떨어질 리자 아니요. 반드시 떨어지게 되고 반드시 분리되고 세성 필세니라. 세력 세자 세력이 성할 성자 세력이 성하게 되면 반드시 필자 쇠할 쇠자 쇠퇴할 쇠자 반드시 쇠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랬죠. 차게 되면 결국은 또 이지러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차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이것이 주역의 이치예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풍간의 운 수조의 처음 변화는 풍간에 이르기를, 여기서 이 풍간이라는 것은 풍자하여 간한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한나라 때 위맹이 지은 풍간시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초나라의 그 왕무가 음탕함으로 이 시를 지어서 풍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를 말합니다. 이 풍간에 이르기를 수저 천변하는 고가사해 저가조니라. 자, 수저 물수자 저자는 밑저자입니다. 여기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물 밑에 어자는 고기였자, 물 밑에 고기와 천변하는, 천변 하늘천 가변 하늘가에 아는 기러기 안자. 그러니까 물밑에 고기와 하늘가의 기러기는 고가사해 저가존이야. 고가 높을 고자, 가사 가할 가자, 사는 쏠사자입니다. 높이 있어도 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해는 어조사해인데 쉬었다 가는 음정 고르는 어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돼요. 저가 좋으니라. 저는 여기서 앞에 저는 밑저자지요. 여기는 낮을 저자입니다. 여기는 수로입니다. 낮을 저, 낮다 그 말이에요. 가조, 가할 가자, 조는 낚시 조자, 고기 낚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어도 쏠 수가 있고 가사, 또 낮게 있어도 가조, 낚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밑에 고기와 하늘가의 기러기는 높이 있어도 쏠 수가 있고 낮게 있어도 낚을 수가 있다. 낮다는 것은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 있어도 고기는 낚을 수가 있지만은,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유인 심지척간에 지척인심 불가료니라. 오직 유자, 유인심. 인심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지척간에. 지는 여기서는 여덟치 지자입니다. 여덟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한자가 열치니까 한자도 못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짧은 가까운 그런 뜻이에요. 가까운 거리, 이것을 지척간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사이간자,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오직 가까운 사이인데 지척인심 불가료니라. 가까운 인심, 사람의 마음, 그 가까운 사람의 마음만은 불가료니라. 불가할 수가 없다. 료는 헤아릴 료자,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사람의 마음만 가까운 사이인데도 그 가까운 사람의 마음만은 헤아리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역사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죠. 자, 중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안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품이 참 온화하고 선비들을 아껴서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 그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하게 되자 정광필과 함께 이들을 구원하는 데 아주 진력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여종 딸이 행실이 안 좋아서 백천 외가로 이제 내쫓았는데, 그 딸이 소옥린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송사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당은 이 송사련이가 구차하게 지내니까 아버지 씨라고 그래도 송사련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벼슬까지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후에, 근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후에 안당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안당뿐만 아니라 그 인척 측근까지 해서 100여 명이 처형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신사무옥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중종실록, 그러니까 1521년 중종 16년에 일어났는데, 이 송사련이 안당 집안을 쑥대밭으로 몰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화호 화피 난 화골이요. 화호, 화는 그림 화자죠.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수어로서 그리다. 호는 범호자, 호랑이를 그리다. 그 다음에 화피, 화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화자, 피는 가죽 피자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면서 가죽을 그리다, 그런 얘기예요. 난화골, 나는 어려울 난자, 화골, 또 그리는데 뭘 그리냐, 골, 뼈를 그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랑이를 그리면서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리기가 어렵다. 가죽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뼈는 그리기가 어렵죠. 호랑이를 그린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지인지면 부지시민이라. 지인, 알지자, 사람이자, 사람을 아는 데는 지면, 얼굴면자입니다. 얼굴은 알아도 부지시민이라. 부지, 모른다는 얘기, 마음은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호랑이를 그리면서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리기가 어렵고, 사람을 아는 데는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도 역사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조선 선조 때 사람, 그 정계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출신은 참 미천하였지만은 학문을 좋아해서 호남의 큰 학자로 일컬어졌습니다. 특히 예학에 밝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후세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비난을 받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계청의 아버지는 무안에 있는 그 심의겸은 농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승려가 되었다가 학문을 더하기 위해서 당시의 그 대학자인 박순을 찾아가서 배움을 청하니까 박순이 제자로 삼는 한편 자기 아들과 조카들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한 집안 식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지내는 사이에 정의가 더욱 깊어져서 서로 감추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박순이 실세를 하고 궁지에 처하게 되니까 정계청은 호련히 박순을 배반하고 반대당인 이산해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박순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으로 곡성 현감의 제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박순은 끝까지 정계청을 옹호하고 두둔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정계청이야 아전 출신으로 신분을 면해 보려고 어쩔 수 없이 실권자인 이산해한테 붙은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두둔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계청이 박순과 친하던 정철이 정여립 사건이 연루가 됐다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어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배신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